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의 내부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마지막 시스템, 즉 호스트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전송 프로토콜 혹은 수송 프로토콜 혹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수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서 말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의 의미나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UDP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 노드와 링크들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노드와 노드 간, 즉 네트워크 내부에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장치들 간의 통신과 관련된 메시지 교환과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프로토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은 노드에서 노드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리 규칙들을 명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은 뭐였냐면 인터넷과 같이, 즉 이미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우리 컴퓨터를 종단 시스템, 호스트, DT 여러 용어로 부릅니다만 이 컴퓨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한 프로토콜들이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했어요. 라우팅이 뭐였냐면 정말 최초로 전송한 송신자와 최종의 목적지 간의 여러 경로 중에서 어떻게 하면 패킷을 목적지까지 잘 전달하겠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수송 계층,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무엇이 초점이냐? 각 컴퓨터 내에는 실질적인 우리 응용 서비스들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화상회의라든지 HTTP를 사용하는 웹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송수신하는 거라든지 우리 한 컴퓨터에 여러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결국엔 얘네들이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현재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들 간의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게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의 바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냐 쟤냐 이 프로세스냐 저 프로세스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 번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트라고 해서 실제로 마우스 연결하는 포트, 프린터 연결하는 포트 이와 같이 물리적인 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포트를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이제 종합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프로토콜과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프로토콜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장치들, 컴퓨터와 중간에 있는 통신 장치들 간에는 전부 다 노드 투 노드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죠. 다시 말해서 노드에서 노드로 전달, 노드에서 노드로 전달, 즉 장치에서 장치로 계속 전달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노드 투 노드 딜리버리, 즉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역할이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컴퓨터, 즉 송신자 컴퓨터와 목적지 컴퓨터 간의 전달, 즉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상의 전달은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역할이 되고, 그 특정 컴퓨터에 존재하는 여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해당 컴퓨터에 보면은 그 프로세스와 특정 프로세스 간의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역할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어요? 노드하고 노드, 각 장치하고 장치 간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노드 투 노드 딜리버리, 즉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고,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컴퓨터와
이쪽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컴퓨터, 즉 엔드 투 엔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송신 측에서 목적지까지의 패킷을 전달하는 거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들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이 컴퓨터에 여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파일 송수신하는 거, 웹 접속하는 거, 뭐 화상 회의하는 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하고 이쪽 컴퓨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하고 간의 통신, 그건 바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 즉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바로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HTTP와 같은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하죠. 웹 브라우저는 뭐예요? 바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www. 뭐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요청이 가는 거죠. 그죠? 웹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가는 거고, 그걸 받은 웹 서버는 이런 정보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디스크에서 뒤져서 그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파일을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웹 서버가 되고 하나는 웹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FTP도 마찬가지고 파일 송수신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프로토콜들은 거의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분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웹 브라우저를 내가 열어서 뭐 어느 A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B라는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웹 브라우저를 두 개를 띄워서 얘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얘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한 대잖아요. 이 컴퓨터 한 대에서 내가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쪽 서버에 접속했으면 이쪽 서버에서 오는 정보가 IP 계층으로 이용해서는 IP 주소가 있으니까 컴퓨터까지는 오는데 이 컴퓨터에 있는 이쪽 웹 브라우저냐 이쪽 웹 브라우저냐라는 걸 구분해야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3개, 10개들 열어서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들, 웹 브라우저들, 바로 응용 프로세스들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포트 번호가 되는 거죠. 즉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는 한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각각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포트 번호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비트면 16개의 비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작은 건 00000인 것서부터 11111까지가 바로 16비트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범위겠죠. 10진수로 나타내면 0에서부터 6535까지 존재할 수 있다. 뭐가? 포트 번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포트 번호는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포트 번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논리적인 포트 번호를 의미합니다.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누어서 우리가 포트 번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의 포트 번호는 어떠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컷 웹 서핑을 하다가 그냥 닫아버릴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혹은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또 다른 웹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세스들은 시간에 따라서 생성되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즉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혹은 업로드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을 했어요. 자, 다운로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이미의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럼 다 썼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가 있어야지 얘네들을 구분을 하니까 이 포트 번호를 대체로는 운영체제, 즉 특별한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이 포트 번호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아, 너는 뭐 10,000번을 써. 너는 5만 번을 써. 너는 뭐 6만 번을 써. 이렇게 포트 번호를 할당을 하는데 이 번호들은 어떻다? 할당이 될 때는 쓰다가 또 소멸하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게 또 할당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포트 번호들은 걔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쓰다가 소멸되면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에 할당되는 포트 번호는 임시로 할당했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임시 포트 번호, ephemeral port number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버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이 특정 웹 서버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생겼다, 소멸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속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서버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버 쪽의 프로세스들은 24시간 365일 계속 동작하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접속하든 간에 항상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해요? 얘는 포트 번호가 항상 하나로 갖고 있고 얘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은 계속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꺼지면 뭐 없어지긴 하겠지만 켜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특정 서버 쪽의 특정 포트 번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그 포트 번호는 컴퓨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포트 번호를 알아야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나는 이 IP 어드레스에 이 포트 번호랑 내가 접속을 하겠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 포트 번호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 번호들은 이미 다 알려져서 우리가 웰known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죠. 자, 웰known 포트 번호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뭡니까? 그렇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잖아요. 그죠? 그 HTTP라는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는 몇 번이에요? 80번이죠. 80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웹 클라이언트에서 자, IP 어드레스 얘에 해당되는 애 중에 프로세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요 프로세스랑 통신하겠어.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명시하잖아요. 앞에 뭐라고 써요? HTTP : 이렇게 해주죠. 예? 그럼 그 HTTP가 뭘 의미해요? 80번 포트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www 뭐라고 쓰죠? 요게 뭐예요? 요게 IP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 주는 거예요. 예,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컴퓨터까지 IP 어드레스로 가고 그 IP 어드레스 내에 특정 프로세스 이거를 구분하는데 바로 웰known 포트 번호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이 포트 번호가 서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 클라이언트, 데이타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저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52,000번 이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포트 번호를 할당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서버 쪽은 어때요? 13번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 번호를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는 어떻게 확인해요? IP 주소로 확인하고 그 IP 주소에 내 어떤 프로세스냐라는 거는 포트 번호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트 번호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포트 번호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못하고요.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라고 하는 기관에서 포트 번호를 0번부터 6535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 번호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쓰게끔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HTTP는 몇 번, 이메일은 몇 번, 텔넷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포트 번호들은 전부 다 웰known 포트라고 하고 웰known 포트 번호들은 0번부터 1023번까지 갖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트 번호가 어떤 게 있냐면은 registered por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등록된 포트 번호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표준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신회사나 특정 운영체제 회사 같은 데서
즉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를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걸 등록을 시키는 그런 포트 번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터넷 표준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시스코라는 회사,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의 번호는 이걸 쓰겠다라고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야지 중복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용도의 포트가 registered 포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1024번부터 49151번까지가 이 포트 번호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49152번부터 끝까지 6535까지에 해당되는 포트 번호들은 다 임시 포트들입니다. 누가 설정해요? 대체로 운영체제들이 할당하는 그런 포트 번호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번부터 6535번까지 중에 제일 앞단에 웰노운 포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지스터드 포트 번호가 있고, 마지막에 다이나믹 포트 번호,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다이나믹 포트 번호, 이런 세 종류로 포트 번호는 딱 구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이 UDP, TC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UDP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일단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얘는 비신뢰성,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믿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목적지까지 이게 가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연결형, 연결 설정과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뜻으로 비연결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가 없는 단순한 프로토콜이고, 체크썸과 같은 에러 검출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견되게 되면 단순하게 폐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복구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헤더가 작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작은 그런 간단한 프로토콜이 바로 UD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UD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포트 번호가 53번, 포트 번호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한다 했잖아요. 53번과 같은 경우에는 네임 서버, 여러분이 이제 DNS라고 부르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1번이나 162번 이런 프로토콜들은 SNM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포트 번호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포트 번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유저 데이터그램 UDP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인지 앞부분에 헤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헤더가 8바이트에 딱 고정된 크기를 갖습니다. IP 헤더도 가변이었거든요. 근데 UDP의 헤더는 8바이트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UDP는 얘가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UDP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UDP 헤더의 메시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8바이트 중에서 4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송신자 포트 번호, 두 번째 목적지 포트 번호. 이거는 쉽죠, 그죠? 내 프로세스 누군데 목적지 누구랑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탈 랭스는 전체 길이, 메시지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체크썸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크썸은 어떻다? 체크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옵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체크썸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체크썸하는 방법이 원래는 UDP의 헤더,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밑에 계층이 IP 계층이거든요. 이 IP 계층에서 정보를 빼다가 헤더에 덧붙입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가상 헤더라고 부르거든요. 가상 헤더를 추가해서 가상 헤더를 덧붙여서 가상 헤더, UDP 헤더, 데이터, 요 3개에 대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UDP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가상 헤더 부분에는 송신자의 IP 주소라든지 목적지의 IP 주소라든지
프로토콜 필드라든지 아니면 IP에서 명시한 전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필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IP 주소가 잘못되면 이게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에러가 나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프로토콜 필드 같은 경우도 프로토콜 필드는 어떠냐 하면은 이 IP에서의 프로토콜 필드는 IP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 중에 어느 하나를 구분시키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돼서 UDP한테 온 거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필드, 전체 메시지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요한 필드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상 헤더를 붙여서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DP는 UDP 헤더 말고 가상 헤더를 붙이고 UDP 헤더 데이터 세 구역에 대해서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IP랑은 뭐가 다르냐면 IP는 헤더만 체크했어요. 그쵸?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 안 했어요. 근데 UDP는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옵션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UDP에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는 세 줄은 저게 이제 가상 헤더예요. 송신자 IP, 목적지 IP, 프로토콜 필드, 그다음에 16비트의 UDP 전체의 길이, 메시지 길이를 체크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DP 헤더가 들어가는 거죠. UDP 헤더에 보시면 송신자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UDP의 전체 랭스. 저게 다른 점은 가상 헤더에 있는 거는 IP의 랭스에서 뽑아온 거고 UDP 토탈 랭스는 UDP 자체 필드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선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UDP는 가상 헤더와 UDP 헤더와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썸하는 방법은 어떠냐? 체크썸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의의 데이터가 가상적으로 있다라고 가정할 때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게 되면 1의 보수 덧셈 연산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연산이 2의 보수 덧셈, 1의 보수 덧셈이 있는데 IP 헤더도 1의 보수 덧셈을 했었어요. 여기서 UDP의 헤더도 1의 보수 덧셈을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1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책선 부분에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UDP가 동작하는 형태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에 나간 UDP와 뒤에 따라온 UDP가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너는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연결형이기 때문에 연결을 설정하고 연결을 끊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DP는 IP 패킷으로 쌓여져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가는 경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UDP는 흐름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쪽에서 막 보내면 여기에서 야, 좀 천천히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러 제어는 데이터가 다 없어졌어요. 헤더에 뭐 에러가 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만 시킬 뿐이지 복구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UDP는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오버헤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청 하나 하고 응답을 하나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적합합니다. 만약에 메시지 하나만 보내는데 연결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연결을 끊고 그러면 이거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하나 메시지 보내고 받고 하는데 연결 설정하고 연결 끊고 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요청하고 간단하게 응답받는 경우에 아주 적합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DP라는 계층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 즉 프로세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플로우 컨트롤이나 즉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구태여 밑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용도일 때 바로 UDP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멀티캐스팅 할 때도 UD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연결 설정을 각 그룹에게 다 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메시지 딱 보내고 나면 끝나야지.
그러니까 그런 유닛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적합한 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SNMP나 RIP와 같은 그런 프로토콜에서도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UDP는 간단하게 송수신하는 경우에 적합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 즉 각 응용 서비스를 나타내는, 응용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응용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트 번호는 이제 응용 서비스를 구분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웰론 포트 번호와 레지스터드 포트 번호와 그 다음에 임시 포트 번호, 다이나믹 포트 번호로 구성이 돼 있다. 그 용도가 다 달랐죠, 그죠? 예, 그런 포트 번호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UDP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요, 그죠? 예, 메시지 포맷이 어떻게 되고, 체크섬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멀티캐스트나 이와 같은 아주 오버헤드가 적은 그런 용도로 UDP라는 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